자, 제 3강입니다. 자, P가스. 자, 주기율표 0족에 속하는 기체로 불활성 가스다. 이렇게. 그래서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종류 정도 있다는 것만 이제 뭐, 아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내용은 이제, 가스 크레마토그래피에 우리가 캐리어 가스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히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보겠습니다. 염소가 생각보다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먼저 성질을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녹색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이다, 독성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독성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타지 않는 조연성 가스입니다. 다른 물질을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 그래서 독성이면서 조연성이다. 그래서 문제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염소, 뭐 수소, 뭐 앞에서 했던 아세틸렌 이런 것들을 딱 해놔놓고 다음 중 뭐 독성이면서 조연성인 가스는 또는 가연성인 가스는 이렇게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질, 그래서 연소성에 의한 성질, 독성에 의한 성질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수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염소 폭명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소와 혼합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내용을 빛과 접촉을 합니다. 빛과 접촉을 하여 염소 폭명기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설명 중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염소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설명 중에서 이제 좀 틀린 걸 찾아라. 이런 거 했을 때 쭉 설명 중에 뭐냐면 이제 냉암소에 서도 우리가 염소는 폭발을 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결합해서 냉암소에서도 폭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소 폭명기는 빛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냉암소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열과 빛을, 그죠? 이 차단한, 그죠? 차단한 우리 장소, 이것을 우리가 냉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냉암소에서는 폭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기출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해드리면 그죠? 염소하고 동일 차량에 이제 동일 차량 적재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하고 같은 차량에 적재를 해서 운송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암모니아, 그죠? 그 다음에 아세틸렌, 그 다음에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개죠.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에서는 동일 차량에 적재, 염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하나를 집어넣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실제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용도가 있고요. 제법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은 다음 중 염소 폭명기의 정의로 옳은 것은 딱 나오죠. 그래서 염소 폭명기, 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하고 수소하고 결합을 하죠. 염소와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수소 폭명기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염소하고 결합하면 염소 폭명기, 그 다음에 수소가 불소하고 만나면 이제 결합을 하면 불소 폭명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와 수소가 혼합이 되어서 그죠? 빛과 접촉이 되면 심하게 반응하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염소 폭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폭명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자, 자극성 냄새가 가지고 있고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 범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뭡니까? 가연성입니다. 그죠? 가연성.
폭발 범위는 15에서 28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이게 폭발 범위에 우리가 가연산 가스의 법적 기준 앞에서 보면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죠. 이렇게 났을 때, 이상 났을 때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가연산 가스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하한이 뭐예요? 10% 이하도 아니고 이 두 개의 차이가 20% 이상 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얘는 가연성으로 분류가 됐다. 이제 그만큼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 농도 25ppm.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독성이다. 이거죠. 가연성이면서 독성 가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냉매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이나 동합금을 부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동합금을 암모니아 우리가 비관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용기 재질은 탄소광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법 보시면 하버보시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압법, 중압법, 저압법. 그 중에서도 이제 고압법은 또 클라우드법, 카자레법, 중압법은 IG법, 뉴파우더법, 뉴대법, 케미그법, JCI법. 저압법은 우리가 구대법, 킬로그법.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체크해 두시고 차후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 자, 내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실 내용은 이제 누설 금지법입니다. 이거는 체크해 두시고요. 자, 네셀렛 약. 소량일 때는 황색, 다량일 때는 자색이 나오고요. 적성 리트머스 시험지는 청색, 청변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초, 흰 연기가 만들어지고 페놀프탈레인지 적색으로 변합니다. 또 냄새, 취기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의 누설 금지법.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가스들도 독성가스 같은 경우는 누설 금지법, 어떤 시험지를 이용하는지, 어떤 약품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무색무취의 독성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잘 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독성이면서 가연성가스다. 이렇게 되겠죠. 성질 자체는 독성이고 가연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연소를 더 할 수가 있죠. 가연성입니다. 폭발 범위 12.5에서 74.2. 요거 폭발 범위도 꽤 넓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 금속 카보닐을 생성하고 포스겐. 포스겐은 일산화탄소 COCl2니까, 그죠? 염소하고 만났을 때, 염소하고 결합했을 때 포스겐을 생성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법.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 크게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의 가스입니다. 그죠? 불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의 제조 원료로 쓰이고 있고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법 마찬가지로 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별 내용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메탄. 자, 메탄은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 가스입니다. 폭발 범위가 5에서 15%. 자, 이게 LNG의 주 원료입니다. 그죠? LNG의 주 원료. 그래서 우리가 폭발 범위, 요거 자주 나옵니다. LNG, LPG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천연가스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료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아시틸렌 및 카본 블랙 제조 등에 사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LPG. 자, LPG는 프로판과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인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판과 부탄입니다. 그래서 주성분이라면 보통은 그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3개, 4개짜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판은 탄소가 3개,
부탄은 4개. 그래서 저급 탄화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질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누설시 대기 중에 확산되지 않고 낮은 것에 고여 나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 얘는 이제 분자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 뭐 또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체의 경우는 공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기의 분자량은 약 29g, 9g이 됩니다. 자, 근데 프로판의 경우는 탄소가 분자량이 12g이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1g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탄소가 3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36에다가 8 이렇게 되겠죠? 44g입니다. 부탄 48에 58g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이건 뒤에 가면 이제 뭐냐, 저장 시설 이런 것들 할 때 환기 시설이나 이런 걸 어디로 하느냐 그런 걸 따졌을 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바닥 쪽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는 물보다 가볍다는 거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는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소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연소식을 완성을 시켰을 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연소식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면 연소가 있기 때문에 연소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폭발 범위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프로판 2.1에서 9.5, 부탄 1.8에서 8.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체크 내용 중에서는 이 부분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발화점, 스스로 발입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다. 자, 제법까지 해서 요거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P가스 한번 문제를 보시죠. 자, LP가스의 연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PG죠. 자,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작다 이렇게 되는데 LPG는 발열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로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 폭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연소 범위가 되게 좁고 그죠? 되게 좁습니다. 연소 범위가 또는 하한이 되게 낮죠. 그래서 쉽게 연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체류한다. 이게 맞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자량 그렇게 봤을 때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이므로 흡수하여 발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틀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설명 보시면 그죠? 그래서 분자량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내지는 폭발 범위,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뭐 가스를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LNG나 LPG 내지는 폭파 범위가 넓은 아세틸렌, 그죠? 산화이틸렌, 수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3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